다자하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HSK 6급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난 강의를 듣고 오셔야 이번 강의에 큰 효과가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열독 1부분과 2부분을 같이 체크를 할 텐데요. 일단 유형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1부분의 유형 분석 중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여러분 열독 일부분 어렵습니다. 다 어렵게 생각하고요. 많은 학원 수업에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 10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풀어라. 그리고 시간 없으면 그냥 찍어라. 그 중에 3, 4개만 맞아도 잘한 거다. 5개 이상 맞으면 진짜 잘한 거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강의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푸시는 분들은 고득점은 할 수 없습니다. 열독 영역에서 80점 이상을 맞고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유형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다? 바로 요거였죠. 词序不当. 단어의 순서, 위치가 不当,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도 몇 개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도 몇 개 유형들을 정답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된 문장을 보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잘못된 문장이에요. 그렇게 알고 가는 겁니다. 北京奥运会的召开 召开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召开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열다, 개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북경 올림픽의 개최는 是 뭐입니다. 뭡니까? 中国参赛人数最多的一届奥运会. 중국에서 주최했으니까 중국인 참가자가 제일 많았던, 인원수가 제일 많았던 하나의 올림픽이었다. 여기까지는 일단 됐어요. 그러면 뒤쪽 문장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앞쪽 문장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召开. 召开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동사입니다. 근데 더라는 단어 뒤에는 동사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가. 그래서 북경 올림픽의 개최. 이렇게 가야 되는데 召开는 열다, 개최하다라고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럼 위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고민해 봤을 때 북경이 주최한 올림픽은 이렇게 갔을 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이 뭔지 아시겠죠? 일단은 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北京召开的奥运会是中国参赛人数最多的一届奥运会.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단어 좀 기억하실 필요 있겠죠? 그래서 고정 배치 한번 보자고요. 제 수업에 많이 나오는 게 고정 배치인지 아시죠? 召开会议. 召开会议. 다시 召开会议. 회의를 주최한다. 회의를 연다. 무슨 회를 연다. 요런 거 뭐 동창회를 연다. 이것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모임을 개최하는 걸 召开. 召开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단어 하나 외우시고요.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10초 드립니다. 쭉 보십시오. 주어는 앞쪽에 있을 것 같죠. 今年什么什么的事情. 올해 뭐뭐한 일 그랬어요. 근데 앞에 发生的事情 발생한 일. 근데 그 앞쪽에 뭐가 있냐면 所有. 여러분 所有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일단은 올해 일어났던 모든 일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뒷문장 보면 深深留在谁的心里深深留在 일단 이거 기억하세요. 深深留在 요거 이렇게 한번 바꾸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요. 저 외우려고. 深深留在我的心里 시작. 深深留在我的心里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深深留在我的心里深深留在我的心里 오케이. 저희가 온라인 강의지만 오프라인 강의의 효과를 내려면 제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 된다고 생각하시고 소리를 좀 내세요. 옆에서 옆 사람이 보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일로 와 구독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深深留在我的心里 그러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요런 뜻입니다. 의역을 하자면. 근데 뭐라고? 每一个中国人的心里 모든 중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그렇죠? 코로나의 발생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힘내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 요 단어입니다. 여러분 所有라는 건 모든이라는 단어. 所有 가지고 평소에 어떤 문장 만들어 보셨나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所有学生所有的问题所有人 다 뭡니까? 공통점이 所有 뒤에 명사가 왔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所有 뒤에 发生이라는 동사가 왔다. 그럼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잘못됐어요. 그래서 所有의 위치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다들 맞추셨죠? 이런 겁니다. 今年发生的所有事情所有事情所有人所有问题所有学生 다 이렇게 所有 뒤에는 명사가 온다.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거 시간 별로 없는데 문제 딱 봤을 때 찾아내기 힘들어요. 근데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所有 방금 전에 했던 뭐 召开 이런 걸 외워놓으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이제 회화체 서면어인 느낌도 있지만 회화로도 많이 쓰니까 深深留在我的心里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 요거는 센스 있게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추가해 드릴게요. 深深印在脑海里深深印在我的脑海里 이건 뭡니까? 인이라는 건 새겨져 있다. 나오하이는 뇌, 머릿속에. 그래서 뭐냐면 그때 일은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지. 그 일을 어떻게 잊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深深留在我的心里深深印在脑海里 요 두 가지 정도는 따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现在越来越多的人意识到国际交流的充分作用. 현재, 지금, 현재, 越来越多的人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동사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意识到 의식했다, 의식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요 정도는 알겠죠. 그럼 뒤에는 지금 목적어란 말이에요. 전체 문장 자체가 진짜 이 긴 명사구가 다 목적어인데 国际交流的充分作用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해석이 뭡니까? 국제교류. 국제교류라는 건 서로의 관계죠. 협력 다 들어갑니다. 국제교류의 충분한 작용을 인식하고 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단어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누구냐면 총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총펀이라는 단어 평소에 어떻게 써먹어 보셨나요? 충분히 뭐 이런 뜻으로 보통 생각은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총펀이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동사 앞에 쓰여서 부사어의 개념을 많이 띱니다. 부사어. 부사어를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쭈앙유라고 보통 하잖아요. 쭈앙유라는 단어 아시죠? 여기 점이 들어가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걸 괜히 해가지고 네 맨날 타자로만 치다 보니까 글자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쭈앙유 하면 부사어인데 그 총펀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동사 앞에 쓰게 된다. 이게 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쪼용이라는 목적어 명사 앞에 올 것이 아니라 얘가 동사 앞으로 왔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총펀 이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국제교류의 효과, 어떤 그 작용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충분히 쉬었다. 보통 뭐라고 그래요? 총펀 시오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뭐 충분히 뭐 연습했다 그럴 때도 뭐 총펀 뭐 연시 뭐 이렇게 연습했다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총펀练习뭐 이런 식으로 쓰듯이 총펀이라는 단어 뒤에 동사가 온다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정답은 이미 나왔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저희 오늘 유형 분석은 6번까지만 하고 끝낼 테니까요. 한번 따라보세요. 풀어보십시오. 한번. 이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改革开放后 改革开放 아시죠? 改革开放 개혁 개방입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세계에 오픈을 한 거죠. 무역을 시작한 겁니다. 中国的经济增长速度 여기까지가 주어로 가겠죠. 아니면 정장이었으면 그냥 경제성장 주어였을 텐데 경제성장 속도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러가 있겠죠. 수러. 근데 치라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어로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치라이 앞에는 분명히 수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네가 지금 수러라는 거 얘네. 대표적인 단어 찌아콰이라는 단어가 되지 않습니까? 찌아콰이라는 건 뭐예요? 빨라지다, 속도가 빨라지다 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다 그러면 수도 찌아콰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바꿔서 찌아콰이 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도를 높이다,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런 패턴도 만들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밍시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밍시엔. 밍시엔. 이건 뭐냐면 눈에 띈다, 현저하게 드러난다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아셔야 돼요. 눈에 띈다라는 동사로 쓰일 것인지 그 외의 형태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밍시엔의 위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진짜로 수어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요렇게 很明显 앞에는 주어가 오고요. 뭐뭐가 매우 눈에 띈다 이런 거예요. 很明显 예를 들면 제가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제 옷에 묻은 이 고춧가루 보이세요? 이 고춧가루 보이나? 잘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老师很明显很明显 그러면 엄청 눈에 잘 보이는데요? 요런 느낌입니다. 그게 하나가 밍시엔이요. 수어의 느낌으로 쓰이는 개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밍시엔이 누구 앞에 오냐면 동사 앞에 쓰여서 분명하게 요런 뜻으로 쓰입니다. 눈에 띄게 요런 부사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6번에 나와 있는 형태는 이 두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 내려면 정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간다는 거죠. 밍시엔이 어디 앞에 와야 돼요? 加快이라는 동사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明显加快起来 그러면 눈에 띄게 빨라지기 시작했다. 起来 눈에 띄게 빨라지기 시작했다. 요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中国的经济增长速度明显加快起来 요렇게. 근데 밍시엔은 특별히 고정 배치를 요렇게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差异很明显差异很明显 차이가 엄청 눈에 띈다. 이 말이에요. 你们俩汉语水平的差异很明显你们俩成绩的差异很明显 요런 거예요. 니들 성격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 요럴 때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밍시엔은 눈에 띄다. 아니면 明显增加明显增加 그럼 뭐예요? 눈에 띄게 증가한다라는 형태로 부사어의 형태로 사용이 될 때도 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즈시 뿌땅의 유형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하나만 계속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이제는 열독 2부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되니까 열독 2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들. 특히 HSK 6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어렵죠. 특히 열독 일부분은 너무 어려워.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도 10개 문제 중에 8개 맞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이런 어감 문제가 출현을 하기 때문에 다 맞추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는 6개 봅니다. 6개. 6개만 맞출 수 있으면 되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고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중에 제 수업에서는 유형 분석에 나와 있는 거 정도는 평소에 문제풀이 시작할 때 맞다. 이 정도의 유형 분석 배웠지. 10 몇 개의 유형 분석 배웠지. 그럼 하나하나 주어, 수로, 목적어부터 분석하면서 가자. 그냥 디립다 시작하면서 무조건 그냥 단어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주어, 수로, 목적어의 개념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저 2번 문제 같이 풀 텐데요. A, B, C, D 단어도 확인하셔야 되고 전체 문제 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식적인 시간 안배는 1분이에요. 1분. 한 문제 1분 안에 푸셔야 돼요. 1분 딱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게요. 준비 시작.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부터 갈게요. 父母最好不要 여기까지 父母最好不要 여러분 不要라는 거 엄마 하지 마라. 근데 最好라는 단어를 중국인이 많이 씁니다. 이거 외워버리세요. 最好不要什么什么最好不要什么什么엄마 안 하는 게 좋아 라는 뭐예요? 건의사항이에요. 건의사항 最好不要什么什么 근데 얘하고 친구처럼 뭐 비슷하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还是不要什么什么 还是不要什么什么 이것도 회화에서 많이 쓰죠. 뭐만 안 하는 게 좋겠어. 还是不要什么什么 근데 还是라는 단어를 또 조금만 더 확장할게요. 오지랖에 그냥 还是不去为妙 还是不去为妙 微妙라는 단어를 붙이면 조금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해석은 뭐냐면 안 가는 게 낫겠어. 누군가에게 건의사항을 표현할 때 还是什么什么微妙 같이 한번 써먹어 보세요. 자, 어쨌든 부모들에게 건의합니다. 最好不要给孩子讲家 죄송합니다. 加强이 아니라 讲家各种不切实际的目标 여기까지 나왔어요. 뭐 하지 말아라? 이왕이면 뭐 하지 마라? 장자하지 마라. 장자라는 건 이제 강하게 더해주지 마라. 목적어가 뭐냐면 目标 어떤 목표를 강하게 심어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各种不切实际的目标 요거 아셔야 됩니다. 不切实际 不切实际 이건 비현실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不切实际 그래서 현실과 같이 다니는 그런 실제라는 실지라는 단어와 같이 다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切合 实际 외워보세요. 切合实际 다시 한번 切合实际 실제에 부합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에 부합하는 방법 그러면 切合实际的办法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반대로 이야기하면 앞에 나왔던 不切实际的办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切合实际처럼 또 많이 쓰는 단어가 符合라는 단어. 요 단어가 좀 익숙하시죠? HSK 5급, 6급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符合实际 그러면 실제에 부합한다. 不符合实际的办法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이 고정 배치 기억하시고 어쨌든 비현실적인 목표를 아이들에게 강하게 더해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쉼표 찍고 增加他们的什么什么 그들의 뭐뭐를 增加하지 말래요. 增加라는 건 뭐예요? 증가시키다, 더해주다 이 말이니까 그들의 뭐뭐를 더 뭐뭐하지 말아줘라 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A, B, C, D 한번 보겠습니다. A에 나와 있는 活力라는 단어가 만약에 여기 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 活力가 왔어요. 그럼 그들에게 활력을 더해주지 마라. 아니 활력은 좋은 뜻인데 왜 갑자기 더해주지 말래요? 그래서 活力라는 단어는 정답이 일단 아닙니다. 活力는 아니에요. 근데 活力는 고정 배치로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려고요. 오지랖에. 그 단어는 뭐냐면 注入活力 注入라는 건 한자 그대로 주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활력을 주입하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他给我注入了活力 그는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他说的一句话给我注入了巨大的活力 그가 말한 말 한마디는 나에게 巨大的 엄청난 활력을 注入了 주입시켜 주었다. 나에게 불어넣어 주었다. 이럴 때 注入活力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똥리도 안 되겠죠. 똥리가 뭐예요? 원동력이에요. 자녀들에게 원동력은 불어주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되죠. B도 아닙니다. 그러면 부담이라는 건 부담이니까 정답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야리라는 단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C와 D 중에 하나 잡아낼 텐데 일단은 저희가 야리나 후단이 다 왔을 때 쓸 수 있는 고정 배치가 몇 개 있어가지고 역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단어 기억하십시오. 시자 야리 시자라는 단어 여러분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가하다. 죄송해요. 더하다보다는 가하다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시자 야리 他给我施加压力你千万别给我施加压力你别再给我施加压力 나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를 가하지 말아라. 이럴 때 그 가하다라는 동사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것도 하나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습니까? 加重压力 加重한자 그대로 가중시키다니까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더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 나와 있는 정자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增加压力
加重压力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예전에 배웠습니다. 减轻压力减轻压力 이건 반대죠. 减轻은 뭐예요? 줄이다. 그래서 减轻压力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인다. 네 가지 일단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더한다 그러면 增加压力 아니면 加重压力 그럼 스트레스를 가하다 그러면 施加压力 스트레스를 줄인다 그러면 减轻压力좀 빠르지만 반복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정답은 C나 D 중에 하나 나올 것이고 뒷문장 넘어갑니다. 我们要让他们 他们은 아이들이 되겠죠.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在自然的什么什么下在什么什么下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에라고 해석이 되면 시야를 쓰면 돼요. 뭐뭐 하에 예를 들면 요런 거 되는 거예요. 在一般的情况下在一般的情况下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 하에 이렇게 쓰잖아요. 또 많이 쓰는 게 무슨 조건 하에 이것도 되고요. 무슨 상태 하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상태에서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C와 D 중에 나올 수 있는 단어 예를 들면 뭐 自然的条件下 이것도 되고요. 아니면 自然的状态下 당연히 됩니다. 아직도 정답 못 골라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자연적인 조건이든 상태든 그 상황에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什么到学习的重要性 학습의 중요성을 뭐하게 해주래요. 그럼 이거 일단 동사자 동사. 그럼 중요성을 뭐하게 해줘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성을 깨닫게 해줘라. 그 깨닫다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C에 나와 있는 DN이라는 단어는 체험하다라는 거고요. D에 있는 디호이라는 건 뭐예요? 깨닫다. 경험에서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D라는 단어가 똑같죠. 그렇다고 두 개의 단어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D에는 그냥 체험하다고요. 디호이는 체험에서 호이 할 줄 알게 된다. 결국에는 어떤 일을 거쳐서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대충 봤을 때 D가 정답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전체 해석 보면 강하게 하지 마라. 자연적인 상황하에 자연적인 조건하에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在什么什么赞赏中 뭐뭐와 뭐뭐 중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짠상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칭찬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 나오는 단어도 칭찬과 비슷한 단어가 나와야 되죠. 근데 C에 나와 있는 쭌징, 그 다음에 D에 나와 있는 쭌종 두 개 다 나쁜 뜻은 아닙니다. 다 존중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건데 여기서 결정적인 걸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지저분하죠. 제가 한 번만 딱 지울게요. 자, 중요한 게 쭌징이란 단어와 쭌종이란 단어 여기서 완전히 정답은 나옵니다.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쭌징은 역시 이것도 존경하다고요. 쭌종도 존경의 의미는 있지만 이건 존중하다예요. 이 차이점 가르쳐 드릴게요. 쭌징은 A와 B가 있잖아요. A가 B를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때 B는 무조건 A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A보다 무조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쭌징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절대 쭌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쭌종이라는 단어는 A라는 사물이 B라는 사물을 존중하는 건데 이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 쓰지 않아요. 쭌종이라는 건 꼭 사람한테만 쓰진 않아요. 뭐 쭌종 다 이것도 되지만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것도 돼요. 그래서 쭌종이라는 단어는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그런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지금은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대화, 자식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쭌징이 아니라 당연히 쭌종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미 나왔고요. 문장 마무리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激发他们学习的动力 그랬어요. 激发 그렇게 함으로써 칭찬함으로써 그들의 학습의 동력, 원동력을 激发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단어 또 나왔죠. 激发라는 건 여러분 불러일으키다 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고정 배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激发兴趣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럼 뭘까? 이렇게 해도 돼요. 激发活力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요런 식으로 푸시면
충분히 이 문제 비슷한 유형들의 단어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푸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 문제 풀 건 다 풀었습니다. 문제 풀 건 풀었고요. 두 문제 풀었고 뭐 항상 했듯이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한 30초 정도만 한번 이 고정 배치들 완성해 보십시오. 시작. 네, 시간 됐습니다. 첫 번째 단어, 회의, 회의. 처음 시작하자마자 아우인 회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회의, 그래서 회의를 주최하다, 열다, 개최하다 요런 동사가 있었죠. 그 단어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召开, 召开 회의. 따라하십시오. 召开 회의. 좋습니다. 그 다음 깊이 머릿속에 새기다. 기억나세요? 물론 문제 안에 나왔던 것은 깊이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深深留在心里,深深留在我的心里 이거였고요. 보충한 건 깊이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 정답 뭐였습니까? 深深印在脑海里,深深印在我的脑海里. 내 머릿속에 아직도 새겨져 있다. 그 다음 차이가 매우 분명하다. 눈에 띈다라는 단어 있었죠. 差异很明显. 差异很明显. 아니면 매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뭐였습니까? 수도 明显加快起来. 이렇게 동사 앞에 쓰일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아까 전에 풀었던 건 지금 이 문제는 안 배운 건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살짝 활용을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는 실지라는 단어를 풀었어요. 그래서 실제와 부합하다라는 단어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 건 부치의 실지라는 걸 문제에서 봤는데 야오치오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구에 부합하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두 개의 단어 동사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切合, 두 번째 符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切合要求 아니면 符合要求.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건 요런 형태도 많이 씁니다. 切合条件,符合条件.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조건에 부합한다. 요것도 아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活力, 활력. 그의 말은 나에게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아까 뭐라고 말했죠? 他说的一句话给我 그렇죠. 注入了巨大的活力. 注入活力,注入活力. 注入라는 단어 주입하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야리 나오면 아까 전에 몇 개 단어 기억나십니까? 스트레스를 더 주다. 그러면 정자 야리라는 단어를 아까 전에 배웠고요. 똑같은 단어는 뭐였어요?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그래서 자종. 그렇죠. 자종 야리, 자종 야리. 그 다음 스트레스를 가하다는 뭐였어요? 스트레스를 주다. 한마디로 시자. 그렇죠. 시자 야리. 마지막 스트레스를 줄이다는 减轻, 减轻. 됐죠? 이 세 가지 꼭 참고하세요. 마지막입니다. 兴趣, 兴趣.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뭐였습니까? 激发, 激发 兴趣, 激发 活力. 요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저희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해 주시고요. 제가 좀 긴 시간 앞으로 꾸준하게 강의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많은 참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걸 혹시 뭐 댓글을 통해서 혹은 좋아요를 통해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열정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HSK 6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또 유튜브 채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더 좋은 강의들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 꼭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